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원래 어제 하려던 회담이 연기된 거죠? 안 하는 건 아니죠? 연기된 거죠. 예. 연기된 거죠. 언제 하는 건가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네. 이번 주 내로 정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날짜 몇 개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번 주 내에 정한다는 것 같으니까 정한다.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속보로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개하는 거 전제 아니다. 네, 전제 네. 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너무 상식인데 무슨 회담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 것 같아. 네. 왜냐면 한 달 동안 뭐 대표되고 나서 한 게 없잖아요. 인상 몇 개 한 거. 욕만 먹었죠, 욕만. 뭐 사실은 뭐 본인이 나와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요거라도 하면서 좀 투샷도 한번 찍고 대표했던 회담 성과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 취임한 이후에 아무런 성과도 못 내서 당내 입지가 안 좋은 데다가 이제 국정감사 들어가면은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걸 본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러니까 추석 전에 빠르게 이재명 대표랑 좀 양강 구도를 본인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조바심이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저 스포트라이트 저 사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딱 이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생중계를 고집한 이유가 전 요거는 좀 비하인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이 어떤 걸 합의해 오고 비공개로 얘기를 나누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생중계로 다 오픈해서 네. 나 혼 좀 안 나게 도와달라. 전 살려달라라는 SOS 신청으로 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열흘 안에 법안 발의하라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요구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 포석을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맨날 똑같은 얘기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앵무새처럼 있는데 반복 중에 앵무새처럼.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 결과 보고 특검해도 늦지 않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 아니다. 완전히 말을 바꿨네. 완전히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그 전에 나올 때는 공수처 수사에 관계없이 제3자 추천으로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본인이 발의하겠다고 했으니까 발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사에 상관없이 공수처 수사에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발의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공수처 수사 끝나기 전에 해야 되냐라고 되냐. 완전히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 급하면 민주당이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대표직 내려놓으면 돼. 본인이 대표할 때 발의하겠다고 온 얘기했으니까.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 공개 얘기 나올 때 네. 어떤 생각했냐면 이분이 계속 민주당 인사나 사람들을 무슨 약점이나 과거의 전력 공격하면서 재미를 봤거든요. 뭐 그런 걸 하려고는 이 대표 뭐 재판 중이시죠? 아니 네. 뭐 이런 사건 있죠? 뭐 이렇게 공격하려나? 이 생각 하나 하고. 생방송. 그 나경원 의원 그 열받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공공이 흔들릴 네. 정도로. 그 다음에 이 특수부 검사들이 항상 보면은 언론에 뭔가 공개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요. 아유 언론 플레이에 정말 언론 플레이 능합니다. 능하죠. 그러니까 예. 잘 모르는 정보를 언론과 흘리면서 권력을 너무 잘 아는 잘 사람이에요. 알아요. 잘 이용해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약간 그런 것도 보였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합의해서 별로 성과가 없을 걸로 보는구나. 특히 최상병을 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지금은 이게 사실은 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다 민생안은 있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 안 되면 그럼 왜 한 거야? 이 얘기 당장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당신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영수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약간 건너가는 징검다리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언론 주목이라도 받아서 합의는 될 건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유치하죠. 정치 초짜인 게 너무 티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는 너무 모양을 구겨도 한참 구긴 거고 결국에는 10명도 못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이 빵꾸 났다라는 거를 그대로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의 이 논리 모순을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 수렴해서 결국은 다수가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당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듯이 국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수결을 존중하세요.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우리가 총선에 뽑았거든요. 그럼 일단은 4년 동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국회에서는 또 소수가 중요. 그러니까 논리가 제발 좀 하나만 하자는 건데 네. 늘 두 개를 동시에 말하니까 이게 정치 초보라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책임 못 지고 논리가 꼬여버리면 결국 스스로 절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앞으로 넘어야 될
될 산이 3개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산 넘기 힘듭니다. 9봉우리 구수. 9봉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뭐 몇 봉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9봉우리를 넘어가야 돼. 구봉. 구수, 네. 구봉. 네. 구봉을 넘어야 돼요. 네. 땀 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국민의힘의 그 다수의 의원들, 영남 기득권 다선 의원들 108. 그 108명의 산을 또 넘어야 돼요. 108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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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봉이야.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전 국민의 여론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네. 5천만 5천만 봉입니다. 5천만 봉. 그러니까 한동훈 야, 대표는 그러네. 숨 끊어져요. 제가 볼 때는 네. 뛰다가. 구봉, 108봉, 5천만 5천만 봉. 봉. 너무 그러니까 이거 다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왜 정치 초보가 정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왜 그렇게 고난이도에 덤비냐 이거예요. 본인이 내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용기도 없잖아요. 그럼 조용히 살지. 왜 정치 출마해가지고 아무도 그때 원희룡 그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출마하냐고. 그 말이 맞죠. 총선을 대패했는데 뭘 또 출마해요? 뭘 잘했다고. 하고 싶으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봉우리를 많이 넘어야 됩니다.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실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정확한 지적인 게 이 당내에서도 이게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의하려면 10명인데 그렇죠. 안 붙어요. 천하람 의원이 놀리잖아요. 10명 안 되면 8명만이라도 해라. 꺼지겠다. 그러니까 8명도 못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네. 발의도 못 한다는 얘기니까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발의 못하면 대표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10명 조직해가지고 결사대 조직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 당 깨진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 지지자보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에서 부결될 거다. 의총의 산을 넘을 수가 없다. 108봉 못 넘는다. 이제 이런 못 넘죠. 얘기를 아니 하니까. 그러면 사과해야죠. 자기가 말로 뱉었고 못 지켰으면 네. 사과를 해야죠. 근데 사과 안 하잖아요. 네. 특수부 검찰 출신이 뭐 사과하겠습니까? 사람 하나 신세를 망쳐놓고 무죄 나와도 사과를 안 하던 부류의 사람들인데 자기 말 어겼다고 뭐 인생도 늘 편하게 살아왔잖아요. 뭐 말 뱉어놓고 안 지킨 게 한두 개입니까? 네. 논리 모순을 찾아내면은 진짜 책 한 권 나와요. 책 한 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본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못해 죄송하다.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할 거거든요. 근데 나불나불하면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 말 안 믿듯이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제2의 윤석열 되는 거예요. 올해 내로 이거 해결 못하면 내년 9월까지잖아요. 네. 대선 나가려면. 내년에는 더 못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힘이 없어요. 네. 처음에 됐을 때 이 탄력으로라도 해야 되는 건데 네. 점점 제가 보기에 시간을 잃어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만약 올해 넘기면요 내년에는 이 말 꺼내지도 못해요. 네. 그냥 없던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사실 우리 지지율이라는 건 연기 같아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본인 믿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지지율이 좀 높다는 거 보수에서. 근데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뭐 약간 극우나 보수에 있는 유튜버들은 계속 공격해요. 이거 하면은 바로 배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이나 여기서도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왜 안 하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수사나 기소는 판사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판사만 속이면 되지만은 정치는 국민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5천만 명의 눈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속여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에 저는 이제 부족함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급하게 덤비고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신감과 좀 여유를 가지고 전 좀 더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한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네. 급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삐약삐약 기러기님이 최진봉은 넘겠네. 1만 2천 봉인데. 5천만 중에 이거 5천만. 네. 우리 그리고 신인규 드림 미쳤다. 말빨 진짜 부럽다. 막 이런 죽이는데 얘기들. 적었어 막.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거, 그 머릿속에 드림 연구소를 장착하고 다니는 네, 거예요. 저희 그 네, 비상설로 제 마음속에 있는 드림 연구소 우리 취재 편의점에서 대방출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취재 편의점에서 대방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사면초가다,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이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 안에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친윤계거나 이런 의원들이 좀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10명이라도 딱 조직을 해가지고 결사대가 밀어붙여야죠. 이 산을 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 깨질 수 있고 또 내부에서 의총에서 부결되면 당신 그만둬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반발이 나오고 흔들어 제낄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용산에서 또 막 하고 이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참모 스타일이지 본인이 뭘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리더 스타일이 항상 뭐 윤석열 밑에서 뭔가 주는 걸 받아왔지. 그러니까 결제나 올리고 이런 걸 잘했지. 그렇죠. 네. 뭔가 한 이지 본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느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참모 스타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처럼 10명이라도 결사해서 깨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아 드디어 결의가 있네 지도자감이다라고 보거든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뭐 20대 중반에 검사 돼서 50까지 그냥 검사로 쭉 살다가 장관하고 비대위했다가 당대표 됐는데 그것까지는 되죠. 근데 본인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낼 만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느냐. 사실은 검사들이 알겠지만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고 지시조지 정치는 협력이잖아요. 그리고 내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돼. 지금 뭐 당직 가지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화 타협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못 모는 거죠. 당대표면은 사실은 10명이 아니라 지금 반 정도는 장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 63%는 얻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의원들도 63% 정도는 자기 편 만들어야 정상인 거지. 네. 아, 당심과 민심이 다 63%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 저는 지적해 주셔서 보는 게 리더십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캐릭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성질도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늘 결제만 올렸던 사람이고 한 번도 자기가 발광체가 돼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빛을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요. 아 빛도 내본 사람이 내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분은 항상 반사체로 살아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뒷공무니만 쫓아와서 승진한 사람이에요. 특검에서도 윤석열이 끌어줬고 중앙지검에서도 끌어줬고 대검에서도 끌어줬고 직권에서도 법무부 장관 끌어줬고 당대표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사체로 따라왔기 때문에 이분은 뭘 베팅하고 걸어서 권력을 얻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딱 한 번 경험이 그 경선 나가가지고 나경원 의원 그 뒤통수 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폭로해본 거밖에. 근데 그런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을 가지고 당권까지는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의 네.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쳐나갈 겁니까? 이제 본인이 국민 앞에 노출돼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아니 승부수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봉우리는 너무 높고 못 올라갑니다.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 간부쯤 검찰에서 중간 간부 정도는 하는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언론 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그걸 취한 정치라고 거죠. 보는 거예요. 인기 취해버린. 그걸 네. 정치로 보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언론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안 보이는데 훨씬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어떤 또 밀당 뭐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정치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서로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송 나와서 한마디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막 환호하고 막 꽃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정치로 아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약간 유치하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순간 사라지거든요. 네. 순간 사라지고 뭔가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게 그냥 셀카 찍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 공개하자. TV 나오면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뭔가 한마디 상대방 공격해서 뜨고 싶고 그거를 정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무위키 조사해가지고 이제 터는 건데 네. 나무위키도 이제 다 소스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다 이미 해가지고 더 이상 네. 할 게 없는 거 내용이 없는 거.